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입춘이에요. 계절이 참 좋은 계절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여전히 시끄럽고 특히 이 와중에도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 치고받고 갈수록 기세등등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 그 틱톡.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9월 15일까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제 사라 그래놓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다른 미국 기업이 사도 좋다 해놓고 그때까지 인수협상이 타결 안 되면 9월 15일 이후에는 미국에서 비즈니스 못해 이렇게 딱 그냥 금지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선언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등 떠밀려 가서 협상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건 협상에 들어간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최신 이제 보도를 보면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처음에는 등 떠밀려 가지고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중매를 이제 트럼프가 야 여기 예쁜 여자 있어가지고 데려와서 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앉아 보니까 별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여자 참 볼수록 괜찮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는 이제 미국 비즈니스하고 이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 비즈니스를 이제 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 이제 협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 괜찮네 싶어서 조금 좀 판을 더 크게 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를 다 우리한테 팔아라. 거기 이제 인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틱톡은 지금 인도가 제일 다운로드가 많거든요. 전 세계 유저가 한 8억 명 되는데 인도가 6억 명 정도로 돼 있고. 근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이제 이 얘기는 인도는 안 돼. 그랬는데 자전 그래도 지금 그걸 인도까지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미국 국무차관이 크라크 국무차관이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중국 그렇게 하고 틱톡 동맹국들한테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국에도 그런 요구를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건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거다 하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거기다가 우리는 이건 신뢰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바르게 하라는 건데 그런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다한 요구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건 누구를 믿느냐는 문제다. 사실상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물밑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한테도 지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 그렇죠. 지금 한국이 선택하라는 식의 그런 칼 꽂아놓고선 일루 갈래 절루 갈래 하는 셈이죠.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우리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은 또 미국의 또 다른 전략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그 동맹국들 인도 하긴 요즘에 인도가 조금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만 인도도 그렇고 일본, 필리핀, 호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요. 이런 쪽하고 이제 관계를 좀 더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중국을 이제 에워싸겠다는 그런 모습을 갈수록 노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8월 5일에 그 에스펜 안보 포럼 원격 대담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의 나쁜 행동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저지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지금은 대개가 이렇게 양자 관계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미국 필리핀,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이런 식인데 이거를 유럽식으로 유럽은 이제 아시다시피 나토로 해서 집단 이제 안보 체제를 구축을 해서 미국이 그걸 이끌어왔는데 그런 식의 다자 체제로 바꾸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최선의 방안이다. 이거 관련해서 또 일본 아베 정부가 하고 있는 그 경제 정책 하나도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코로나 대응 경제 지원책을 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에 어떤 걸 했냐면은 중국에 생산 기지가 있는 일본 기업들이 그 생산 기지를 일본이나 아세안 쪽으로 옮기면은 대폭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이 세계 1위 경제국이고 중국이 이제 2위 경제국이 됐고 이제 일본이 3위 경제국으로 밀렸는데 일단 1등하고 3등이 힘을 합쳐가지고 2등을 이제 견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심리적인 효과 같은 게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 지방 정부 쪽에서는 그 이제 일본 기업들이 중국 지방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거기서 간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식의 그런 그저 약간 좀 볼메인 목소리들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일본 무역진흥기구 제트로가 지난 4월에 이제 중국 동부에 가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응답한 기업의 한 86%가 중국에서 설비 철수하는 거 우리가 생각한 적 없다.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아무리 이렇게 정치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중국 시장을 놓치느냐? 안 간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죠.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카드를 중국 때리기 카드를 동원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내놓은 게 바로 대만에 그 강요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미국 보건복지장관이 이제 곧 대만에 가는 걸로 공식 발표가 됐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1979년에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이제 대만하고 단교를 했죠.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수교가 없으니까 그냥 민간 관계만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강요가 가니까 1979년 이후에 최고위 관리가 가는 거 이제 중국에 가는 이제 대만에 가는 겁니다. 뭐 말은 무슨 뭐 대만의 코로나 대응의 어떤 그런 그 모범적인 사례를 뭐 지지하겠다고 하는데 가서 총통도 만나고 하니까 거의 뭐 트럼프의 특사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국에 민감합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아시다시피 그 차이잉원 총통이 그 중국에서 독립하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온 사람이고 재선이 됐거든요. 홍콩도 지금 뭐 미국하고 계속 뭐 홍콩 보안법도 중국이 막 강행하고 해서 사이가 안 좋았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훨씬 경제 규모도 크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또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기도 계속 공급해왔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만 문제를 미국이 들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면 도전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대만 방공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것인데 거기 대변인이 매우 위험한 짓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잊지 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과 대만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공식적인 접촉은 있을 수 없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하는데 외교부 대변인도 조금 좀 이렇게 좀 미국에 대해서 조금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 대만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 중국 지도부 의중을 반영한다는 그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는 여기 대해서 미국이 선을 넘으면은 군사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경고를 했지만 그것도 어떤 그 레토릭,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냐. 이제 중국 그 왕이 외교부장이 이거 관련해서 신화통신하고 관영신화통신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인위적으로 신냉전을 조성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이 옛 소련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제2의 미국을 추구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엉겨붙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대화를 하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트럼프가 세게 나오지만 이게 중국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지금 배후에서는 뭔가 이렇게 물밑 접촉이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관측을 해왔는데 실제로 오는 8월 15일에 지난 1월 15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많이 사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행을 했는지 점검을 할 것 같고 중국은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틱톡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불만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그냥 뭐 그야말로 뭐 하나씩 이제 카드를 내놓으면서 중국을 뭐 그야말로 막 빈틈없이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트럼프로서는 지금 뭐 중국을 때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겁니다. 물론 경제가 조금씩 좀 이렇게 좀 뭐 들락날락하면서 좀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버텨주지만 과연 그게 언제까지 버틸지 그런 비약도 없고
지금 백신의 목을 메고 백신이 조금 좀 진전이 있지만 사실 그 백신의 목을 매는 것만 갖고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로서는 중국을 두드리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카드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밀어붙이고 중국도 그런 트럼프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3개월 어떻게든지 잘 버티겠다는 거고. 예, 그래서 좀 달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제 8월 15일에 그 접촉을 해서 1단계 무역 그 합의 이행 문제를 얘기할 때 중국이 또 어떤 그 카드를 밑으로 테이블 밑으로 내놓을지도 궁금한데 자, 그냥 지금 계속 이렇게 위태로운 치킨 게임 계속 치고받는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